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말 우리 마지막 단원인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시장 실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실패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시장,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 시장 균형이 형성되는 게 어떤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장 실패는 이것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실패되는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런 거를 바로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에는 첫 번째 불완전한 경쟁, 두 번째 외부 효과, 세 번째 공공재,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과 같은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부 효과는 선생님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죠. 좀 복잡하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불안정 경쟁,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정 경쟁인데요. 우리 시장의 종류 배웠을 때 완전 경쟁 시장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우리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건 가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시장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가격과 수량이 있을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을 원래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수의 공급자를 가지고 완전한 시장 정보를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성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서 소비자 잉여 그리고 생산자 잉여가 발생을 해서 이 총세모에서 잉여가 제일 극대화되는 그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 없다? 네, 모든 사람이 같은 품질의 물건을 제공하고 완전한 시장 정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 완벽한 정보를 알 그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는 다른 종류들이 훨씬 더 많이를 존재하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도 있지만 그것보다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딱 하나, 요 하나 존재하는 독점 시장이나 아니면 세 개에서 다섯 개 사이, 두 개에서 다섯 개 사이라고 했죠.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소수,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라고 흔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 완전 경쟁 시장과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량을 줄여서 그리고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소리냐?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렸을 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존재를 하는데 이 독점 시장에서는 이 소수인 공급자, 이 가격 결정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비싸게 팔면 그만이니까 수량을 줄여서 물건을 조금만 팔게 되면 이 수요 곡선에 따라 사람들이 가격을 비싸게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는 물론 물건을 조금 팔지만 이 훨씬 많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더 높은 지점에서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잉여가 요 까만 B급만큼은 손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독점 시장이 시장 실패를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개입 안 하고 자유롭게 놔줬을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균형까지 가야 되는데 독점은 이렇게 안 하고 훨씬 적은 물건을 판매를 높은 가격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잉여도 줄어들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독과점이다라고 하면 사회적 총잉여가 감소한다. 손실만큼.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문제는 필요한 만큼 제어나 서비스를 충분히 소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과점 하나가 아니고 2개에서 5개 사이여도 이 몇 개의 거대 기업들이 이 자기들끼리 짜서 물건을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럼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서 더 큰 이유를 추구하는 담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대방 차별이라든지 사업자 배제, 뭐 불공정 거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는 게 첫 번째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르게 말을 하면 독과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제대로 쓸게요. 얘는 독과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점과 과점을 합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여기 외부 효과인데 이 외부 효과는 다음 시간에 쌤이 뭐 프린트나 아니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공공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공재가 무엇이냐, 이런 공공재도 시장 실패를 불러오는데요. 공공재는 2가지의 특성을 지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공공재는 이 정의를 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물건을 쓸 수 있다 라는 성질의 배제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팔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물건을 못 사겠죠. 이런 걸 경합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햄버거를 10개 팔아요. 그럼 내가 하나 사면 다른 사람은 그 하나를 못 사겠죠. 9명만 살 수 있겠죠. 9명이 모두 햄버거를 사면 나머지 사람들은 햄버거를 살 수 없겠죠. 이렇게 물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면 어떤 사람은 못 산다라는 성질의 경합성인데요. 이 공공재라는 것은 그건 2가지 성질이 모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성이 아니라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용을 해도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 이 2가지의 특징을 가진 상품을 공공재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공공재는 돈을 내지 않아도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막 쓰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표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배제성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성질이었고, 반대로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경합성은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할 기회가 줄어드는 물건이었고,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그런 성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도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이 전혀 기회에 제한이 없는 그런 물건을 말을 하는데요. 일단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상품은 뭐 일반적인 물건들, 우리가 아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 의료 서비스, 그리고 뭐 유료도로,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돈 내고 타는 도로 같은 것들은 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인데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재화, 뭐 사적 재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재라고 우리가 앞에 배웠었죠. 이런 거를
예,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는 물건이라고 하고요. 근데 또 경합성, 누가 쓰면 다른 사람은 못 쓰게 되지만 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성질의 물건이 있어요. 뭐 막히는 무료도로라든지 공해상의 물고기, 무료도로, 돈 안 내고 그냥 도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차가 너무 몰리게 되면 이 도로가 막혀서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런 뭐 바다나 호수, 뭐 강에 있는 이런 물고기들, 누가 뭐 잡는다고 우리가 돈을 내고 잡을 필요는 없지만 물고기를 한번 잡으면 그 물고기가 없어져서 더 이상 거기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성질의 이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얘네는 공유 자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 자원은 경합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안 내도 되는 이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합성 있어요. 선생님 아까 잘못 말했는데 경합성은 있어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들이지 않고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 나와 있죠.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아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아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사용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환경 오염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후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거나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돈은 지불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막 쓰고 있어요. 이런 환경 오염과 같은 경우에 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걸 한번 밑에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공유자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제성은 있어요. 돈은 내야 돼요. 근데 경합성이 없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을 붙이자면 클럽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케이블 방송, 뭐 TV 채널 종류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케이블을 달아서 TV를 여러 채널을 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다른 어떤 사람이 TV 채널을 이 케이블 채널을 못 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연결만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아니면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을 내고 사용을 한다고 누군가 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비경합성을 가지고 배제성이 있는 재화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방,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돈을 내진 않아요. 치안, 경찰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돈 내지 않죠. 소방 서비스, 불났을 때 소방차 출발하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돈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 무료 도로 뻥 뚫린 도로에서 내가 돈 안 내고 도로를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타더라도 쌩쌩 달릴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공공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가도 없고 누가 쓴다고 누가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재화들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을 해요. 그래서 시장 필요한 만큼 없기 때문에 조금만 과소 생산이 돼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 또는 국가라고 하죠. 정부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해결책이에요. 이런 게 바로 공공재예요. 국방 예로 들어볼까요? 국방. 우리는 휴전국가, 아직 전쟁 중인 국가죠. 그래서 누군가 이 38선, 이 북한과 접한 지역을 지켜야 될 텐데 그냥 누군가 지키게 하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회사를 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기업이, 어떤 회사가 이걸 직접 맡아서 국방을 지켜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누가 지키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국가가 대신 맡아서 이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공공재예요. 우리가 돈도 안 내고
누가 쓴다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그 때문에 어떤 돈을 벌려는 기업들은 생산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맡아서 생산을 해서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물건이 바로 공공재입니다. 일단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공재까지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양쪽에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시를 보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 뭐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사에 돈을 내고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보험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해당 보험에 적용된 일에 대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뭐 가입한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집에 내가 좀 건강이 여기가 안 좋을 것 같아 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기는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보험사는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는 누가 위험하고 누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인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평균적인 가격으로 책정을 해요. 근데 이 실제로 가입을 할 때는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나는 앞으로도 사고 안 날 것 같아. 보험 가입 안 할래. 가입을 안 하고요.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나 나중에 사고 터질 것 같은데 보험 가입해서 대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험사가 보상을 안 해도 되는 사고가 안 나는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해서 돈을 못 벌고 사고가 날 사람들은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만 사고가 나중에 나서 이 보상을 많이 해줘야 돼서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 중에 역선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면 돈을 버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가입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나빠질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은 미래 대비를 위해 꼭 가입을 해요. 근데 이 보험사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의 평균치를 보험료로 책정합니다. 평균으로.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그냥 안 내고 이 사람은 가입한 후에 나중에 사고가 터져서 뭐 병에 걸려서 결국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돈을 못 벌게 되고 얘는 돈을 벌었지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에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바로 역선택이라고 하고요. 이게 비대칭성이 이 보험에 가입 전에도 보험사랑 가입하려는 사람 사이에 수요와 공급자 사이에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고요. 가입한 후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보험사피 가입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을 하면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불이 나도 우리 집에 대한 돈을 다 보상해 줄 거기 때문에 조금은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어차피 무슨 일 터져도 보상 받을 건데 대충 해도 돼 라는 이런 태만을 하게 돼서 보험사는 이 정보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를 계속 매겨 주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정부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 실패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설명을 다 했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떻게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지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각 문제들의 해결책은 이 다음 시간에 외부 효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쭉 설명을 마지막으로 할 거고요.